이번에 살펴보게 될 종목은 강력한 상승 나오면서 상한가 들어가 있는 종목 DIT입니다. 반도체 주식이고요. 이 종목은 반도체 종목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은 뭐 그렇게 대단히 뛰어난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작년 매출이 1000억이었고요. 이익이 86억 수준, 굉장히 작은 종목에 조그만 종목에 해당되는 종목이죠. 매출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매출로만 보면 그런데 시가총액은 5,300억. 이게 굉장히 높아요. 매출이 1000억이고 이익이 100억이 안 되는데 시가총액이 5,300억이다. 뭐 아래쪽에 화면을 보면 PER 55배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쪽으로 되어 있죠. 반도체에서 가장 잘 나가는 종목들보다 더 높기도 한 뭐 PER 수준으로 친다 그러면 반도체 중 최상위 쪽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뭔가 이 종목의 가능성을 보고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뭔가 현재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더 강력한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쭉 여러 개 보면 평판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등이라고 되어 있죠. 주요 제품군 아래쪽 보면 레이저 솔루션 나오고요. 그 다음에 AI 솔루션 나오고요. OLED, 2차 자동차 등의 다양한 산업에 맞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레이저 솔루션 눈에 우선 확 들어오네요. 자,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종목 관련해서는 두 개의 뉴스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우선은 뭐 내년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인데 공식적으로 실적 전망은 없어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없습니다. 이 덩치 자체가 이 증권사에서 이 실적 전망 컨센서스를 낼 만한 덩치가 안 되죠. 이 정도의 덩치라 그러면 아주 소수의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컨센서스가 안 나오는 덩치예요. 그런데 아마 어떤 증권사나 혹은 뭐 유한타 증권에서 냈네요. 유한타 증권에서 커버 들어가면서 전공정 투자 재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붙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어닐링 장비 이슈가 나오면서 어닐링 장비 쪽에 특허 관련 이슈는 지금 한두 종목이 걸려 있는 게 아닙니다. 꽤 여러 종목이 걸려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면서 내렸다가 다시 들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조금 더 앞쪽으로 가보죠. 저 앞쪽으로 쭉 들어가 보면 자, 밑에서 들어갔다가 이 빠져나오는 흐름에서 빠져나오는 바닥에서 이렇게 뚫고 넘어서도 되돌아오는 날인 4월 9일에 DIT 차세대 메모리의 확장성 EUV 레이어 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노광 EUV 쪽 관련주들의 강세 그리고 이 평가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죠. EUV들 쪽 같은 경우 EUV는 앞에 다른 종목에서도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우리 반도체 장비 여러 부문 중에서 증착 같은 경우에는 뭐 주성엔진이라는 세계 최강의 종목이 있고 뭐 이오 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글로벌 쪽에서 뭐 남 뒤지지 않는 종목이고 다른 분야에서는 뭐 세계 최고 수준을 넘보는 기업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노광 부분, EUV 부분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약점을 노출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EUV가 중요성이 갈수록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에도 그렇고 HBM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종목의 경우 현재 보이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서 수주 모멘텀이 확대될 것이다. 웨이퍼 방막 및 3D 메모리 HBM 성능을 레이저 어닐링 기술 채택 이오 테크닉스 레이저 하면은 이오 테크닉스죠. 그죠? 이오 테크닉스 역시 마찬가지 이 뭡니까? 어닐링은 수소 고압 어닐링에는 대표주 HPSP가 있고 레이저 분야의 대표주는 이오 테크닉스고 이 테크닉스하고 뭐 그 종목들하고 겹치지는 않아요. 단 이 부분들 같은 경우가 그렇게 대단히 앞으로 향후에 뭐 대부분의 투자분들 아시겠습니다만 HPSP나 이오테크닉스나 대단한 기업들이죠. 그렇게 향후에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뒤에 같은 날 오후에 굉장히 센 뉴스가 하나 붙었습니다. 자,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7, 일본어에 사무라이 7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반도체 7이 있다, 타이거 7이 있다 라고 이렇게 쭉 끄집어내 가지고 7개의 종목을 내놨습니다. 한미반도체, HPSP, DIT, SNS텍, 리노공업, 가온칩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렇게 되어 있죠. 한미반도체 모두 잘 아시는 HBM 최강자, 그 다음에 HPSP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이 되었던 수소 고압 어닐링 장비 최강자, 반도체 중에서 영업이익률 가장 높은 회사죠. 그리고 DIT 건너뛰어 가지고 그 뒤에 나오는 SNS텍, EUV 대표주입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을 드리고 있는, 그리고 최근 유리기판하고 관련돼 가지고 계속해서 치고 나오고 있는 EUV의 국내 대표주. 그리고 리노공업 있고요, 반도체 역사상 최강자, 가온칩스 온디바이스 대표주.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오픈엣지는 지금 굉장히 여러 군데에 걸리는 종목이에요. 오픈엣지는 AI, HBM, CXL, 유리기판까지 반도체의 주요한 성장 분야에는 모두 다 걸쳐놓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현대차증권은 HBM의 최강자, 가장 많이 올라간 대표주 한미반도체와 DIT를 최선호주로, 그리고 같은 노광 부분에 SNS텍, 그리고 반도체 역사상 최강자인 리노공업을 차선호주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DIT에 대한 기대치가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반영이 된 시세다라고 보겠습니다. 당연히 사상 최고가 주가입니다. 당연히 사상 최고가. 그러면 현재의 흐름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여타주에 비해서 지금 여기 화면에 지금 언급되고 있는 종목 중에서 가장 작은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리노공업이라든가 HPSP, 이오테크닉스 이런 거 반도체 저 위쪽에 저 위쪽에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거고요. 애초에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DIT의 경우는 비교 대상으로 꼽을 수 있는 종목이 제일 근사한 게 같은 EUV의 SNS텍이 될 텐데요. EUV 기존 대표주 SNS텍, 주가가 좀 눌려 있죠. SNS텍도 이제 반도체 국산화 수혜 모멘텀 타고 이렇게 올라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EUV가 우리가 워낙에 약한 분야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치고 들어갈 수만 있다라고 하면 반도체 중에서 최강자 수준으로 저 위쪽 시가총액 상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반도체 대표주 중에 이 동진 세미캠 같은 회사가, 동진 세미캠 같은, 여기 있죠. 12위에는 이 동진 세미캠도 마찬가지 EUV 쪽이고요.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이렇게 이 기대를 보이고 있는 건데, 그 기대에 충족시켜주기는 아직 너무 작지 않느냐. 그래서 가장 비슷한 쪽의 종목 보겠습니다. 그나마 근사는 동진도 이렇게 해당 상이 안 돼요. 규모 자체가 완전 틀립니다. 규모 자체가, 동진 세미캠은 매출이 1조 3천억인 회사예요. 매출이 1조 3천억, 1조 4천억, 이익 2천억 선. 그러니까 여기다 비교하기는 힘들고, 그러면 유사하게 비교를 한다 그러면 이제 SNS텍 여기를 봐야 되는 건데요. 자, SNS텍도 작년에 매출이 1,500억에 영업이익이 250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올해도 계속 올라오고 있죠. SNS텍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 비한다 그러면 이 DIT는 아직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 증권사의 컨센서스도 꽤 현대차증권, 즉 1개 증권사입니다. 여기는 아주 여전히 수없이 많은 증권사들이 성장을 고성장이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면 DIT는 아직 거기에 모자라죠. 모자라는 데 반해서 시세는 굉장히 강력한 슈팅을 보이고 있어요. 시세가 좀 다소 오버된 느낌이 있다라는 얘기죠. 역시 마찬가지 기관의 모멘텀 플레이 성격의 기관 단기 매매죠. 단기 매. 기관이 밀어붙이면서 끌어당겨서 올라 들어간 종목이고요. 기관이 밀어붙여서, 그래서 이 시세 자체를 여기서 추가해서 마구 어마어마한 시세 수준으로 올라 들어가게 보기에는 좀 버겁다 이거죠. 이
이 밸류에이션을 뒷받침해 줄 만한 몫이 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지금 대단히 특별하게 엄청난 걸 보여주는 구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이죠. 가능성에 비해서는 너무 높다 해서 여기서는 추격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추격하기가 어렵고요. 주가가 내일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점상을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내일도 강한 주가를 보일 것이다라는 건 상식적인 얘기가 되게 되는데, 이미 사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였다가 내일 오전에 팔아치우시고요. 안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면 다시 일단의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 선에 매수를 하시라.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주가 조정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형태의 기관이 원사이드로 밀어붙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고가에서 매도가 나오는 경우에 또 원사이드로 당긴 만큼 아주 잔인할 정도로 매도가 심하게 나오는 경향이 높다. 그래서 이 형태가 깨지고 만약에 이 종목이 위에서 시작해서 기관이 매도로 차익 실현을 두들겨 패면서 이렇게 깨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적절한 매수다라고 하면 이제 돌파 들어가고 난 다음에 25,000에서 여기 22,000원 정도까지 사이 요 정도 구간을 노리고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렇죠? 여기서는 일단 더 이상의 무리한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하신 후에 고가에 팔고 나오는 걸로 권해드리겠습니다.